오늘은 레드햇 9에서 네트워크 설정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레드햇 9에서 네트워크 설정하기를 알아봐야 되느냐? 레드햇 9가 현재 레드햇에서 발표한 최신판 배포판입니다. 버전인데 물론 이제 레드햇 8.8도 최신판이긴 합니다. 레드햇 8이 아직 다 지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레드햇 8.8을 쓰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드햇 9를 정식 배포를 했고 이제 마이너 업데이트를 이제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레드햇 9.2 현 시점에서 레드햇 9.2가 최신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올라와 있는데 레드햇 9로 넘어오면서 네트워크 설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네트워크 설정 방법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매니저 하는 것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르다. 네트워크 설정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레드햇 9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네트워크 설정 방법이 변경이 됐는데 레드햇 9로 넘어오면서 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명령어가 nmcli 이런 명령어가 이제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파일을 편집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명령어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뭐 새롭게 되다 보니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많은 파일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리눅스 시스템을 이제 가상화 시켜서 가상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레드햇 9.2, RHEL 9.2 이렇게 해서 러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상 시스템 VM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레드햇 9.2 VM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보통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레드햇 9.2 가상 시스템 IP를 할당 받았겠죠. 이 IP를 치고 가상 시스템 직접 접속하면 되는데 반드시 네트워크 작업은 원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콘솔에서 해야 돼요. 콘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격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격 작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콘솔 접속이 됩니다. 네, 됐고요. 들어왔죠. 이렇게 지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레드 9.2냐 9.2가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뭐 IP도 이렇게 치면 IP 뭐 그냥 돼 있네. 뭐 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예전에는 레드 8.8이었죠. 레드 8.8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들어가시면 시스컴피그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파일들이 존재했습니다. 파일들 어떤 파일들이냐? if cfg 이걸로 시작하고 뒤에 장치명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없다 이거죠. 여기에 9로 넘어오면서 이거 없고 여기 와보니까 리드미 파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리드미 파일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네트워크 매니저는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파일 포맷으로 키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된다. 어디에? 요 디렉토리에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파일로 저장이 돼. 이전에 네트워크 매니저는 ifcfg 포맷으로 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됐었어. 그런데 이제는 요 포맷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야.
기본적으로 요거를 새로운 포맷 파일로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 네트워크 매니저는 요 디렉토리에 새로운 프로파일을 생성하지 않아. 더 이상.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해놓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걸 써갖고 마이그레이션 하면 된다. 그런 거고요. 각각의 세션은 네트워크 매니저 키 파일의 각각의 세션들은 네트워크 매니저 세팅 이름으로 전부 다 크로스 판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맨 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좀 보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요 디렉토리에는 더 이상 프로파일을 만들지 않는다.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이제 해야죠.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어디다가 생성을 한다? 여기에 생성을 한다. 그러면 한번 가보는 거죠. 어떻게? 네트워크 매니저의 시스템 컴퓨터 이렇게 가보면 아하, 파일이 뭔가 있네. 그죠? 파일이 뭔가 있어요. 그죠? 파일이 뭔가 있고 이게 이 파일이 대체 뭐야?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네. 그렇죠? 안시 텍스트 파일이다. 그러면 그냥 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때려보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구나. 여기 보면 메서드 오토 이렇게 돼 있는데 메서드 매뉴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수동 설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스태틱으로 설정을 해놨구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태틱으로 위에 해놨으니까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DHCP로 바꿔놓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설정이 변경됐습니다. 네. 자동 설정으로 변경이 됐어요. 보통 이제 VM을 깔거나 집에서, 저 같은 경우에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뭔가 할 때에 이제, 처음에, 리눅스를 깔거나, 뭐, VM을 이용해서 뭐, 가상으로 뭐 깔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IP 할당을 안 해줍니다. 그냥 자동으로 다 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기를 쓰고 있어요. 이 공유기가 DHCP 서버 역할도 해줍니다. 서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IP를 할당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기에 접속을 해서 얘가 IP를 받아오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받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아까 내가 바꿔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다시 이제는 없어 IP가 그렇죠? 메서드가 오토 이렇게 되어 있죠. 오토 이렇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자동으로 IP를 그냥 네가 할당해. 그 말은 DHCP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HCP를 이용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IP가 할당이 또 된 겁니다. 자동으로 된 거고요. 초기는 이렇게 세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대체 네트워크 매니저 이게 자꾸 나왔었는데 네트워크 매니저가 대체 네트워크 매니저이죠. 보면 대체 얘가 뭐 하는 녀석일래 이걸 막 자꾸 쓰느냐. 레드햇 9로 넘어오면서 네트워크 매니저가 그냥 쓰이고 있는 거예요. 8에서도 네트워크 매니저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얘가 파일 포맷을 그냥 변경을 한 것 뿐인 거죠. 이 녀석은 이제 데몬으로 존재를 하고 시스템 D로 등록돼서 데몬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때려보면 자 이렇게 액티브 러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이 뭔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얘가 어떤 로고를 뿌리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는데 보여지지는 않네.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내용도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있고요.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볼 수 있어요. 얘가 결국에는 네트워크 장치, 네트워크의 뭐 IP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얘가 총괄해서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걸 끄게 되면 네트워크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 돌아갈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이 녀석은 안 건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이 결국에는 여기에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읽어서 요거를 읽어갖고 다 세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자동으로 해. 그러니까 이제 IP를 자동으로 딱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고정 IP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령어를 써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를 써서 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뭐 알아야 하지.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꼭 이렇게 명령어로만 하게끔 되어 있느냐. 리눅스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뭐, 터미널 상에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TUI,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 녀석도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패키지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이 녀석이 이제 본체가 될 거고, 이 녀석은 TUI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을 하면,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좀 더, 텍스트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이렇게 텍스트 그래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 TUI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TUI라는 녀석이 있어갖고, 이거 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시커먼, 다 시커먼데, 시커먼 녀석이 아닙니다. 원래는 색깔이 다 있어요. 색깔이 다 있는데, 콘솔 화면이 그래픽 처리를 못 해줘갖고,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나오나?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접속이 됐습니다. 접속이 됐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거는 8.0입니다. 8.0대인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8.8, 최신판인데, 여기 보면은 8.8 최신판이 되어 있죠. 이거 가보면 여기에 이 녀석은 이 디렉토리에 이렇게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도커가 하나 있지만 이 장치가 요 녀석이 핵심인 게 이 IP 할당되어 있는 거. 그건 어떻게 되냐? 요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되어 있는 거죠. 레드 8.0하고 그래서 9.0하고는 다른 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if cfg 포맷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로 넘어오면 야 이거 쓰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구로 넘어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보면 아까 TUI가 있다고 그랬죠. TUI 이렇게 쳐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TUI 이런 모양이죠 사실. 그죠? TUI 이런 모양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콘솔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색깔이 원래는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그리고 편집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장치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IPv4가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수동으로 하고 싶다. 수동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이기 주소 추가하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게 이거였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IP만 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서브넷 비트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서브넷 비트. CIDR 표기법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되고요. 서버, DS 서버는 뭐, 제가 로컬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저거 주면 이거 쓰라고, 외부 에크 하나, 구글 DS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네, 이렇게 끝나죠.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고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녀석을 이제 비활성했다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원격으로 접속을 했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죠. 위험하다.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다시 비활성했다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래서 IP가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원격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끊기겠죠. 그래서 콘솔로 돌아와서 얘는 TUI 하게 되면 연결 활성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별표가 되어 있죠. 활성화 되어 있는 거예요. 엔터 한번 치면 비활성화 되고 다시 엔터 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를 이렇게 해보면 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바뀌게 됩니다. 얘는 끊기겠죠? 안 됩니다. 끊겨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으로는 네트워크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고정 IP가 된 거죠. 그래서 ls lookup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 그렇죠. 인셋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된다. 명령어를 써서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명령어를 써서 뭐 할 수도 있고 힘드니까 ty를 써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써서 할 수도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롤백을 한번 해보고 하는 걸로 하죠. 이번에는 이제 콘솔을 그냥 할게요. 네, 참 낯설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제거를 한번 해주고 제거 한번 해주고 제거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는 놔둡니다. 놔두고 확인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연결을 비활성화했다가 활성화해주면 네, 이 녀석도 다시 연결이 됐고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이제 DHCP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거를 명령어를 쓰고 해야 되니까 이제 명령어를 알아야겠죠. mmcli 명령어를 그냥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자 없이 그냥 한번 쳐보는 겁니다. 쳐보면 뭐 동작은 합니다. 동작은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장치들에 대해서 뭔가 요약으로 보여주는구나. 이거 되게 유용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이거 IPA보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보면 지금 잘 보여줍니다. 이게 접속을 했으니까 다시 이거 해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죠? 이렇게 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게 그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겠죠. 이걸 정보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정보들 MTU 정보 이런 것들이랑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것들 정보 보기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뭐 할당된 정보, IP 정보 이런 거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MMCNR이 훨씬 낫다. 마치 윈도우즈의 네트워크 설정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치니까 알려진 장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들으면 이렇게 사용하고 활성화 연결 프로젝트 계획을 보려면 이렇게 한다. 나와 있네 아주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안내를 그냥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MNC라의 디바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쇼 이렇게 해보면 뭔가 이렇게 좀 더 좌우로 나눠서 좌측에는 속성, 우측에는 그냥 값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모르면 그냥 한번 쳐보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쳐보면 활성 연결 프로파일에 대한 계열을 보려면 연결 프로파일을 보려면 커넥션 쇼 해주면 된다. 이 자꾸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프로파일, 이 앞에 거는 프로파일 이름이고 뒤에 건 장치명이에요. 그래서 IPA에서 나오는 건 요거는 프로파일명이 아니라 장치 이름이고 장치 이름에 장치 이름을 가지고 프로파일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게 프로파일명이죠. 프로파일명 mn 커넥션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장치 이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이하게도 이 명령어는 약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줄여갖고 그냥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약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줄여서 쓸 수 있다. MC라의 커넥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보여주고 이거 너무 길다 이거 말이야 또 그냥 C 이렇게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고 싶어 프로파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겠죠. 요거의 프로파일이니까 EM1S0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내용도 쭉 보여줍니다. 자세하게. 그죠? 쭉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MMCLR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고정 IP를 어떻게 좀 바꿔봐.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MMCLI 이렇게 해주고요. C에서 show 이렇게 해줬죠. 여기 보면 요건데, 막 변경을 해주고 싶은 게 요거잖아요. 요 프로파일의 내용을 변경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CLI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con 이렇게 해주고요, modify 이렇게 해줍니다. modify 해주고, 좀 보고 할게요. 이 modify 이렇게 해주고, 장치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장치명이 아니라 그냥 프로파일, 편집하고 싶은 프로파일 이렇게 해주고요. 자꾸 장치라고 헷갈리는데, 그럼 안 되고, 어드레스를 이제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서브넷 비트도 같이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IPv4를, 메소드를 매뉴얼로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메소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토, 이렇게 해서 뭐가, 그게 DHCP 클라이언트로 해갖고 작동을 해갖고 갖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수정을 한번 해주는 거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DNS 서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modify emp1 s0 이렇게 해주고 IPv4가 아니고 요거는 IPv4 DNS 이렇게 해주고 치 해주고요. 추가할 때는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IPv4 DNS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엔터를 치주게 되면 변경이 된 겁니다. 실제로 변경이 됐느냐? 당연히 안 됐죠. 왜? 장치를 내렸다 올려야 돼요, 이거는. 이 장치를 내렸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격으로 했기 때문에 원격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적용은 될 수는 있겠지만 저기 끊기게 돼요. 그래서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려야 됩니다, 장치를. 내려야 돼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비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장치라기보다는 프로파일이죠. 자꾸 장치를 하는데 프로파일이에요. 업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작업을 할 때는 원격으로 하지 마라, 원격으로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한번 끊기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고. mmcli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달라진 게. 이런 거고. 레드 8.8에서는 여전히 이걸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F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점, mmcli 명령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작업을 하게 됐다.